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어, DD 매매 적용 5강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은 여기서부터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목표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이제 동영상을 한 번을 보고 이게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해서 막상 사용을 해보게 되면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막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15분부터 30분 정도 분량으로 잘랐으니까 그 자른 부분에 맞게끔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되돌려 보기를 하셔서 DD 띄워놓고 영상 띄워놓고 그래서 그대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사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막상 이걸 DD 없이 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DD를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등락률 목표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락률 목표가는 이제 뭐냐면 요게 고가예요. 자, 볼게요. 지금 고가를 찍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저가입니다. 저가 찍혔죠?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항생이든 나스닥이든 어떤 조정을 할 때 조정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무한정 상승하는 건 없죠.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요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 되겠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격 조정 거치고 그다음 또 하락하고 가격 조정 거치고 하락하고 이게 파동이죠. 파동. 그러면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는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조정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막상 그 장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려올 때 이게 조정이라고는 확신을 못 하죠. 확신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매수 진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설령 진입했다고 해도 겁나니까 어떡합니까? 뭐 한 3, 40대 먹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여기서 홀딩 했을 걸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이 고점에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성공은 성공할 때도 있는데 또 실패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얘가 가격 조정이 아닌 시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시간 조정에서 여기에 매수 들어가게 되면 저점 돌파하면 손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점보다 살짝 더 내려왔다가 다시 내 손절만 따먹고 다시 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우를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조정인지 시간 조정인지 그때 당시는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이게 가격 조정일 때는 가격 조정의 폭이 있고 그 폭을 돌파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추세 변경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얘는 가격 조정이다. 추세 변경이 아니라 얘는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 얘가 만약에 조정을 들어온다면 보통은 이제 100틱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틱 정도 들어와요. 이걸 이제 넘어섰다라고 하면 그 조정보다는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진입을 한다면 만약에 선징을 한다면 70틱 정도 조정을 내려왔을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100틱 정도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내려올 때 이 정도에서 진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0틱 초과를 하게 되면 얘는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잘라내고 다시 자리를 보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21에서 0.4% 정도 이 정도 조정폭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값이 0.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스닥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거의 그 뭐 과거 한 1년 전에 비하면 항생은 장이 다 죽었어요. 죽다가 보니까 물량이 뭐 슈팅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뭐 폭발적인 슈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느릿느릿 상승했다가 느릿느릿 하강했다가 하여튼 뭐 만도 못한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얘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0.2에서 0.4%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어떤 시기가 있냐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얌전하게 움직이는 날이죠. 요 구간. 그러니까 요 파동 줄기, 얌전하게 움직이는 요 파동 줄기, 여기 얌전하게 움직이는 요 파동 줄기. 요 파동 줄기에는 아까 했던 0.3%에 플러스 마이너스 0.1%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게 요동을 치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하는 동안에 4%짜리, 3%짜리가 막 튀어나온다고. 이럴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요때는 한 2배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 정도. 이게 조정 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얘가 안전하게 찔끔찔끔찔끔 해가지고 단봉으로 한 1%짜리 내외짜리 봉을 해가지고 쭉 파동을 그릴 때는 0.3%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걸 이제 적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시장이 조금 어지러울 때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요동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는 요걸 0.3에 플러스 마이너스 0.1%를 갖다가 곱하기 2를 해서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 정도 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요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 차트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면 요게 인제 0.2, 0.3, 0.4, 0.5%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장이 지금 요동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요동을 친다고 했으니까 얘가 곱하기 2를 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차트에도 0.2, 0.3, 0.4, 0.5가 아니라 얘는 인제 0.4, 0.6, 0.8로 세팅을 해 놓고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이게 그렇다면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 4, 6 그럼 이게 마지노선인 거죠. 이게.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0.8%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0.4% 그러면 요 사이에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게 조정이라는 거예요. 조정. 근데 인제 그걸 벗어나게 되면 조정이 아니라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요게 0.2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4 이게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8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 보게 되면 딱딱딱 맞추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 내려오다 여기서 딱 멈췄죠. 그다음에 돌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딱 멈췄죠. 그죠? 그러면 2, 4, 6 마이너스 0.6%가 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 저점을 돌파를 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하방 패턴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방 패턴을 그리려고 했으면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조정받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0.4%에서 지금 걸렸잖아요. 0.4%에서. 0.4%에서 걸렸으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또 깨러 내려와야 돼요.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파동이 그려지는 겁니까? 이 파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1, 2, 3, 4
아니지. 카운트 잘못했네요. 요렇게 되게 되면 1, 2, 3, 4, 5. 1, 2, 3, 4, 5면 이 저점은 이제 깨고 얼마큼인가 더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근데 얘가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찍고 다시 올려버렸잖아요. 그럼 얘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러면 실제로 이 파동에서 얘가 지금 방향을 이제 상방으로 전환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건 이 파동 줄기가 아닙니다. 어디? 요 파동 줄기. 요 파동 줄기가 나는 지금 하방으로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0.2에서 0.4에서 2, 4 이거 바뀌었다. 잠시만요. 여기가 2, 4, 6, 8이잖아요. 그러면 0.6에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요게 지금 조정일지 아닐지를 결정짓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 자체가. 그러면 먼저 마중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손절은 어디? 이걸 통과하는 것을 보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기준, 여기에 만약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벗어나게 되면 손절을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벗어나는 걸 보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결국은 이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왔지 않느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이제 안 좋은 경험이 선례로 남아가지고 그 다음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밀려 내려올 때 이렇게 밀려 내려오신 몰란 법이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저점까지 밀고 내려올 가능성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게 뭐 한 0.4%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0.4%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얘가 0.4% 터치를 하고 밀려 내려오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MIT 걸어가지고 손실이 안 나게끔 막아놔야 돼요. 막아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조정의 마지노선이 0.8%인데 0.8%를 지금 벗어나 버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0.9 한 고점으로부터 1%가 밀려 내려온 거예요. 1%가.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마지노선에서 0.2%를 더 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라면 일단은 손절을 내보낼 겁니다. 저라면. 손절 내보내도 이게 한 0.2%, 0.3% 손절 내보내봤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틱틱이로 뭐 30틱 먹고 40틱 먹는 분들은 못 찾아오죠. 못 찾아옵니다. 왜 못 찾아옵니까? 겁나거든. 내 그릇은 40틱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틱 먹던 분이 이런 분들이 200틱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왜냐면 가슴이 무진장 쫄리거든. 무진장.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믿으셔야 된다고. 통계를. 통계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뭘 입히느냐? BAC, BA를 입혀보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야, 근데 BH, BL인다. TPH하고 TPL을 보게 되면, 랍쇼? TPH에 걸렸네? 근데 TPL에서 어떡합니까? 버리버리 하다가 만약에 죽을 것 같았으면 얘는 벌써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강의에 타겟 프라이스, 테일 프라이스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죠. TPHL과 얘를 TPM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TPH 붙였다가 TPL 붙였다가 이걸 하다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확 밀어버린다고.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얘가 지금 TPH 돌파를 했어. 그럼 더 가야지. 여기서 왜 밀려? 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요게 지금 0.8%였잖아요. 요 라인이 0.8%였는데 TPM이 있네? 이거 나는 그러면 목표를 TPM으로 바꿀 거야. 가능하겠죠, 그죠? TPM으로 바꾸는 것도. 그 다음 TPM에서 한번 0.15% 정도 빠졌겠네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또 어디 맞아? TPH에 맞고 또 빠지는 거지.
그러면 TPM에 들어왔어. 그럼 TPM에서 그냥 쭉 빼버려야 된다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빼야 돼요. 좌우단간. 빼야 되는데 뺐어, 못 뺐어? 못 뺐잖아요. 못 뺐잖아. 그러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 TPM 오기 전에 뭐 합니까? 여기서 0.8%에서 고개 쳐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상방으로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상방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뭐 어느 한 가지 가지고는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손절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TPM에서 난 진입을 하겠다. 그럼 난 손절 여기까지 보겠다. 손절이 좀 꽤 깊죠. 손절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뭐 손절을 나는 50득을 두고 하겠다. 나는 뭐 100득을 두고 하겠다. 그럼 본인이 인제 정한 폭대로 예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처럼 시장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는 50틱 손절, 100틱 손절 좀 위험하죠. 그냥 바로 따먹히고 내 것만 딱 따먹고 바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 어이없는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실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다시.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자 이미 고점으로부터 0.2%가 내려오는 자리를 내가 알 수가 있고 이미 고점으로부터 0.3% 내려오는 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요즘처럼 요동치는 장이라고 한다면 더블 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0.4 아이고 마이너스 0.4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0.6 여기에 마이너스 0.8 요렇게 두시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기준은 0.2에서 0.4 그러니까 0.3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인데 요동을 치기 때문에 지금 장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 한다 그러면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0.2% 요걸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디냐? 마이너스 0.6 요즘 같은 시기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요게 조정의 마지노의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0.6에서 못 내려온다면 0.4 조금 더 내려온다면 0.8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한다면 내가 감내해야 될 손실은 몇 프로입니까? 0.2% 플러스 알파. 그러면 0.1%가 얼마예요? 0.1%가 한 15에서 16포인트 되죠. 왜? 현재가 보게 되면 15,000 지금 현재가가 15,500 이잖아요. 15,600 잡게요. 그럼 15,600 이니까 0.1%라면 15.5 포인트.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16포인트가 0.1%예요. 그러면 16포인트가 0.1%니까 여기서 내가 감내해야 될 거는 0.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잡아 가지고 0.3% 정도 내가 마진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0.3%를 넘어서게 되면 난 손절을 치겠다.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16포인트 곱하기 3은 50포인트 되겠죠. 50포인트면 얼마입니까? 200틱이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손절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 최소 손절은 200틱 정도는 걸고 들어가. 아무리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손절은 200틱 정도는 걸고 들어가야지만이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손절은 나중에 또 이제 뭐 매매 이론 편 들어가게 되면 뭐 하나씩 이것저것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손절도 절대 손절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손절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무조건 30틱만 허용할 거야. 30틱 넘어서게 되면 난 무조건 손절 내보낼 거야. 이게 절대 손절입니다. 상대 손절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파동에 대해서 이 파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걸 조정으로 안 보게 되고 추세 전환으로 판단을 하고 나는 손절 내보내겠다. 이게 추세 전환을 그럼 그 역으로 이게 내가 진입을 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정을 이만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상방으로 갈 걸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생각을 했던 조정보다 조정이 더 들어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시점이 추세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몇 프로? 요즘 같은 장에서는 0.3% 정도는 들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진입한다고 할지라도 손절을 한 200틱 정도 걸지 않으면 따먹힌다. 200틱 해봐야 얼마입니까?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해요. 100만 원. 내가 200틱 먹으려면 나는 30틱 먹는 게 그렇게 힘든데 30틱 먹으려면 30틱을 먹어가지고 200틱을 메우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7번을 해야 됩니다. 7번을. 30틱을 먹는 사람이 200틱을 먹으려면 7번을 해야 돼요. 7번을. 스케일 하는 분이죠. 아주 단타 하시는 분들. 스캠퍼들 입장에서는 저 200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틱, 그러니까 내가 30틱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단타를 이렇게 스캘핑을 하러 들어갔는데, 물렸어. 여러분들 물렸을 때 몇 틱까지 버티시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카톡방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장중에 이 방은 무슨 얘기 나누나 한번 보고 유튜브도 이 채널 들어가가지고 누구는 뭔 얘기하나.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매매하는 시간 외에는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서핑 많이 합니다. 뉴스 기사 보고 뭐 보고. 근데 물렸을 때 200틱 물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300틱, 400틱 물릴 때 막 와당창 물리고 그냥 버틴다니까. 그거 생각하면 200틱 손절 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게 스캘퍼들 입장에서 30틱 틱뛰기 하시는 분들이 또 솔직히 200틱을 또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매매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이 인제 손절 폭은 정하시면 돼요. 단 이게 제 관점에서는 요즘처럼 인제 물 들어오는 이런 시기에 노져야 되는데 손절을 굉장히 짧게 걸면 그 짧게 거는 족족이 손절 다 따먹히고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더라. 예. 손절을 좀 약간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절대 손절이 아닌 상대 손절을 걸고 0.3% 정도까지는 버티셔야지 나한테 큰 뭔가가 오더라. 큰 뭔가가 오더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인제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반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돌리고 올라올 때 얘가 지금 아이고 반대로 그렸네. 죄송합니다. 요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일정 기간, 일정 어떤 폭만큼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하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추세가 지금 상방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0.3% 정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0.3%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인제 이게 조정의 끄트머리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도 마찬가지로 얘가 단봉으로 쭉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때는 0.3%의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맞는데 지금처럼 요동치는 장에서는 0.3% 플러스 마이너스 0.1%에 대해서 곱하기 2를 주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얘하고 같은 개념이죠. 얘하고 같은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올라오게 되면 0.6%, 0.6%에서 기준을 잡고 0.8%까지 버텨보고, 그다음 아니면 못 올라오게 되면 0.4%에서 조정받고 다시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빌 받은 날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까지, 저점에서 1%까지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저께 나온 거죠. 그저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여튼 그 손절의 폭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유연하게 손절의 폭을 정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얘만 그러니까 이미 값들은 얘가 고점 저점 찍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프로테이지가 잡히고 값들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고점을 딱 찍는 순간에 얘가 조정 들어올 때 어디까지 조정 들어오겠다. 그걸 먼저 알 수 있어요. 먼저.
어 지금 나스닥 항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프론테이지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항생은 얘는 이제 프론테이지가 아니고 틱입니다. 틱. 틱으로 해서 고점으로부터 해서 100틱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틱. 그래서 70, 100, 130 두고요. 그다음에 마지노선은 160틱.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어떤 조정폭이 얼마큼이냐. 100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틱이더라. 그래서 요 폭안에서 통계적으로 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먼저 얘가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면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 예,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자리에 난 여기에서 진입을 하겠다.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작전을. 그 다음에 남들은 모르는 거지. 이게 지금 조정이 여기까지 이 조정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걔는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먼저 알 수 있고 TPH, TPL을 통해 가지고 얘가 조정 허용폭을 벗어나 가지고 더 내려갔지만 얘가 TPL에 걸리게 되면 얘는 다시 어떻게 된다? 되돌려 가지고 최소한 TPN까지는 올라오고 거기서 조금 더 기대한다면 TPH까지는 올라온다더라.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딱 뽑아내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계산을 그러니까 딴 거 다 없이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변포. 딴 거 모르겠고 이 변포가하고 등락률 목표가 이것만 띄워놓고 봐도요. 어이없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어이없이 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절이 나간다고 해도 의미 있는 손절이 나가는 거죠. 의미 있는 손절이. 이번 시간에는 아이고야 이게 또 26분이 돼 버렸네. 등락률 목표가 설명하는데 좀 길게 설명했네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 마디 목표가 요거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이론 목표가 이게 시간이 좀 제일 많이 걸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디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